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습니다. 추경 사업은 재해 재난 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오늘 12조 원대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나라 국간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감당 가능한 규모일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일단 그래도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네, 당초에 정부가 제안했던 추경 규모는 10조 원이었는데 그렇죠. 거기에 2조 원을 더 늘려서 이제 12조 원 규모로 편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지금 추경을 만약에 편성하게 된다라면 세수결손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연초만 해도 정치권에서 추경 논의가 한참 활발하게 일어났었을 때 추경 편성보다 정부 입장은 본 예산 집행을 좀 우선하겠다라는 이유도 사실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하지만 뭐 지금 상황은 추경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큰 이견은 없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뭐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최근에 대규모 산불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일단 지금은 우선순위가 내수부터 살리는 것에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고 일단 늘 추경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는 게 타이밍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을 투입했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네. 이른바 재정 승수 효과를 감안한다면 추경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현재로서는 집행하는 게 좋다라는 게 네. 전반적인 의견 모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상 최대 나라 빚이 쌓여 있다라는 소식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나라 빚만큼이나 물가도 지금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체감하시죠? 먹거리 물가가요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 식탁이 크게 휘청이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25년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6.29로 전월 대비 0.2% 상승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하여 전월 2.0%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최근 출고가 인상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빵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 1, 2월 달, 2, 3월 달 계속 일부 빵 제과업체에서 빵 가격 출고가가 인상돼서 그 부분이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초부터 라면, 빵, 과자값 무섭게 올랐습니다. 눈치 보면서 서로들 경쟁적으로 값을 올렸죠. 정부도 이 기업들을 향해서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인상 좀 최소화해라. 물가 안정시키는데 좀 동참해달라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을 내리지 않자 오히려 더 가격을 올리니까 정부가 지금 화났습니다. 네.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정위까지 나서서 지금 5개 대형 식품업체들 담합해서 니네 돈 올린 거 아니야? 라고 조사까지 지금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식품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근데 사실 좀 타이밍이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진작에 하지 그랬어요. 네, 그죠? 좀 늦었어요. 네. 가격 다 올려놨는데 이제 와서 뭐. 그렇죠.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담합에 대한 거를 혐의를 발견해서 뭐 심의를 거쳐서 제재를 한다고 해도 가격 그렇다고 해서 되돌려 놓을 것도 아니고요. 네. 뭐 기껏해야 시정 조치, 뭐 과징금 정도 무는 정도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 효과는 뭐 없다라고 어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격 담합이란 것 자체를 혐의를 입증해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식품업체들이 지금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보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데에서 담합 의심을 지금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업체들이 일단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쉽게 말해서 원재료들을 수입해 오는 데 있어서 산지의 이상기후라든지 작황 부진 등으로 일단 산지 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환율이 또 급등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수입 물가가 좀 커진 이런 영향 등이 겹쳐서 업체들 입장에서는 계속 누적돼 왔던 가격 인상 요인들이 올해 들어와서 결국 인상으로 반영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담합이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식품업체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식품업체들이 해오는 그런 행위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좀 모순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서슬퍼런 칼날, 예를 들어서 물가 올리지 마, 가격 인상하지 마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낼 때는 사실 눈치를 보고 올리지 않고 있다가 네. 작년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가 혼란한 틈을 타서 사실 줄줄이 가격을 인상한 측면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뭐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가격 인상이 물가에 더 부담을 줄 요인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걱정인 거는 지금 아까 그 통계청 발표가 나왔지만 물가 자체의 상승률은 큰 문제는 없어요. 네. 2.1%. 그러니까 한국은행 물가 관리 목표치가 2% 내외라는 네. 말이죠. 네. 근데 그 지금 일단은 그 가공식품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또 농산품 물가가 많이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산불이 많이 났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제 환율 오른 영향, 그다음에 지금 관세 이슈로 인해서 공급망이 또 한 번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하반기 물가 관리 비상 걸렸다 아하.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먹고 살기가 팍팍해졌다. 이러한 호소가 코로나 때보다 더 크게 들리고 있다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임시직 자리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채용 가뭄이다. 그러니까 가게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네. 알바생 채용도 거의 뭐 씨가 말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고용시장 그 체감 정도는 네. 뭐 일부 구직자들은 IMF 때보다 심각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지난달 그 온라인에서 채용 모집을 한 인원 그 건수를 보니까요. 사주 이동 평균으로 봤었을 때 2020년 대비 5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해당 그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게 2020년인데요. 네. 이후에 역대 최악에 가까운 수치라고 하고요. 또 고용 통계를 보면 25세에서 29세, 그러니까 딱 사회 초년생이지 않습니까? 네. 이들의 취업자 그 증감폭을 보면 올해 1분기 증감폭을 보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1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고용 부진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예견된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작년에 뭐 아시겠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는 가운데서도 연말에 비상계엄 사태 터졌죠.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또 무자비한 관세 전쟁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로서는 불확실성이 짙은 상황에서 네. 뭐 투자라든지 고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